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벡터 어널리시스, 벡터 해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할 벡터 해석의 교재로는 우리 여기 화면에 사진에 나온 것 같이 토마스 H. 바가 지은 벡터 해석이라는 이제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요 교재는 출판사가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아마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 교재의 교재 출판사는 어디냐? 프렌티스 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가 아마 우리나라 경문사에서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출판사가 프렌티스 홀. 이게 출판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벡터 해석이고 이게 교재고, 여러분 혹시 이제 교재가 아마 뭐 교재가 없는, 지금 당장 교재를 못 구한 학생은 뭐 지금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오면은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벡터 해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이제 교수 박진혜이고요. 자, 우선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이제 벡터 해석은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벡터 해석 교과목이 뭔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벡터 해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러니까 brief introduction of vector space. brief introduction to vector analysis. 여러분들이 이 벡터 해석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벡터 해석,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여기 그거를 쓰고 벡터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벡터 해석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물리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벡터 해석은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제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는 이제 영어로는 charge, 영어로는 charge이고 한국은 전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점에서 전하가 있습니다. 뭐 전하의 크기가 Q라든지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은 한 점만 전하입니다. 다른 데 그걸 포인트 차지라고 부르면 한 전하가 있으면은 이 전하로부터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이러한 전기장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는 이제 2차원이지만은 여기가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영어로는 이제 electric field라고 부르고요. electric field라 부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점에 이제 차지가 포인트 차지, 전하가 한 점에서 전하가 있으면은 이제 그 점을 둘러싼 어떤 여러분 영역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생겨도 상관없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3차원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 차지에서 한 점에서 생긴 이 전기장을 우리 영어로 이제 E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기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표면, 경계면, 이 영역을 이제 오메가라 놓으면은 오메가 영역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 오메가 영역 오메가 바운더리 요거를 이제 오메가 바운더리라고 넣는데 요게 요 표면 요걸 가지고 표면 surface가 오메가 바운더리고 그러면은 이제 전기장이 2가 있으면은 이 바운더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플럭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전기장이 그러니까 표면 여기서 이 surface죠. 표면이니까 표면 이제 이거 이제 바운더리 오메가인데 표면 오메가 전기 오메가 바깥쪽으로 전기장 빠져나가는 양. 양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 양이 이제 얼마가 될까? 이러한 이제 그 물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제 한 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당시 물리학자나 옛날에는 이제 물리학자나 뭐 물리하는 사람들도 수학하고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네,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벡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라는 이 과목이 이제 이 분야가 이제 처음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앤서는 우리 언제 할 거냐? 우리 벡터 해석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해답을 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발산 정리 우리나라 발산 정리 영어로는 divergence theorem. divergence theorem. divergence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벡터 해석의 이제 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이제 벡터 해석에 나오게 된 동기고 이것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물리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형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우리가 또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제 주어진 함수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 미적분학 뒤쪽에서 나오죠. 어떤 함수 f가 뭐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고 뭐 z 세 점에서 의존한 함수들이 있겠죠. 이건 이러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는 이제 뭐 3차원에서는 x, y, z에 관한 함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물론 이제 x랑 y 뭐 z 이런 것들은 이제 적당한 영역 오메가 영역에 포함될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함수를 배우면 우리가 이제 할 거냐면은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f의 미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f라는 함수가 여기는 변수가 이제 x랑 y, z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편미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f를 x로 뭐 편미분하고 f를 y로 편미분하고 f를 z로 편미분하고 그런 이러한 편미분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편미분을 왜 배우느냐? 이러한 것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뒤쪽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도 구해야 되겠죠.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어진 함수가 변수가 세 개가 있더라도 아니면 두 개 이변수 함수든 아니면 뭐 f가 x랑 y 이변수 함수든 여기서는 x랑 y가 또 다른 이제 어떤 s 영역의 원소일 때 이제 뭐 이 경우는 이변수 함수니까 최대 최소값 구하시겠죠. 물론 3변수 이 경우는 z 이퀄 fxy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3차원에서의 그래프가 나타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오메가 이퀄 fxyz라는 함수는 이제 그래프 그리면 4차원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에서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의 그래프는 어렵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뭘 계산할 수는 있겠느냐면은 이제 f의 여러분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우리가 이제 구할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적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은 한번 미분한 점이 0이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이제 정리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f의 적분 함수 f를 이제 적분하는 문제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에는 두 가지 적분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적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제가 예를 든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뭐냐면은 이게 벡터입니다.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건 벡터. 얘가 이제 E1, E2, E3라는 좌표가 세 개인 벡터거든요. 벡터가 이쪽으로 뚫고 나가는 양, 표면을 뚫고 나가는 양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이게 적분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게 surface integral라는 거 우리가 배울 거고요. surface integral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olume integral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3차원일 때는 볼륨 인테그럴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3차원일 때. 네오는 surface는 3차원 surface, 2차원 surface죠. 이 두 개 우리를 배울 거고요. 이제 요것을 이제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발산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랑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랑 그 다음에 스톡스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스톡스 티어럼.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랑 스톡스 티어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적분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는 주로 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이 앞부분에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아마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갈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왜냐하면 이 교재도 보면은 앞부분 내용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위주로 하고 필요한 내용을 꼭 필요한 내용들만 나가고요. 어디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냐? 3번과 4번 이게 F의 적분이랑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럼, 스톡스 티어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용 이쪽 뒤쪽 파트에 이제 나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온라인이라서 여러분들의 뭐 특별한 질문이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진도를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느 앞부분에 챕터 1의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가 1.5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내용은 1.5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 벡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선형대수나 여러분 미적분에서도 뒤쪽에서 벡터를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벡터.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벡터라는 무엇인가? 자, 하나의 벡터라는 것은 이제 뭘 가집니까? 여러분, 디렉션을 가지죠. 디렉션이랑 뭘 가집니까? length를 가지죠. 길이를 가집니다. 이 length.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은 이제 방향과 이제 길이를 이제 크기를 가지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벡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평면상에서 두 점이 있다. 이게 평면입니다. x축이고 y축이고. 그래서 여기에 점이 P점이고 여기 점이 Q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벡터라는 것은 이제 길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tarting point, 시작점, starting point. 여기는 끝점, 이거를 가지고 terminal poin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여러분이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PQ의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위쪽에 위에서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어떻게 점 두 점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라인 시그마 선분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directed line segment, line segment. 네.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것은 이제 directed line segment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문장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length which is represented by a directed line segment, a
directed line segment. 네,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2차원이고 그러면 3차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벡터 그러면 이제 이 실제적으로 구할 때는 이제 요점이 뭐 A1, A2, A3다. 3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B1, B2, B3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벡터 PQ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B1 빼기 A1, B2 빼기 A2, B3 빼기 A3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아마 여러분까지는 이 고등학교 때 이런 벡터를 안 배웠나? 지금 1학년 여러분 세대는 아마 배웠을 거라고 지금 1학년 신입생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벡터를 안 배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가 이제 다음은 이제 정의가 있는데요. 다음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평면상에서 이제 이렇게 평면상에서 하나의 벡터가 있고 여기 하나의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때는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A 벡터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하나의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와 똑같은 거를 똑같은 모양을 요 크기 똑같은 거를 이렇게 요 벡터를 B라고 놓읍시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A 벡터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그림상에서는 A 벡터와 A와 벡터 B는 자 크기도 같고 크기와 뭐가 같으냐면은 이제 방향이 같아. 크기와 방향이 같죠.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는 서로 평행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와 B가 평행이면서 크기가 같다. 평행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parallel, parallel이라고 부릅니다. A and B are parallel.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A 벡터와 B 벡터 A and B are equal. 같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물론 A 벡터랑 B 벡터는 이게 이제 시작점이고 시작점인데요. 얘가 끝점이죠. 그러나 시작점을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붙여버리면 똑같아 일치되는 거니까 시작점은 위치는 다르게 있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은 우리는 같은 벡터로 부릅니다. 그래서 A와 B는 같은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같은 벡터들이 된 게 맞겠죠. 얘도 되고 여기 있는 이 벡터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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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수많은 벡터들이 다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얘네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벡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원점에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벡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들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점의 중심이 이제 이거 시작점이 원점인 걸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벡터들은 다 같은 걸로 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게 이제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if A and B are 첫 번째,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같다라고 부릅니다. if 첫 번째 조건 A and B are parallel, 평행이다, 서로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A의 크기를 우리 이렇게 붙여요. 절대치 크기 이꼴 B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크기가 B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노테이션, 그래서 이거를 여기 B의 절대치면 이거는 더 length of B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평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벡터가 이제 A 벡터가 있어요.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A 벡터랑 이렇게 평행을 해도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어도 그럼 여기도 같은 A 벡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좌표들이 있겠잖아요.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x축으로 a1만큼 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요게 a2만큼 되면은 요 점의 좌표가 a1, a2가 되죠.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 a 벡터면은 a 벡터의 크기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이제 a1, a2 이렇게 쓰면 시작점이 바로 원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시작점이 원점이 시작점이고 끝점이 a1, a2가 되는 이런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시작점은 다르지만은 이 벡터랑 다 평행이잖아요. 평행이고 크기 같으니까 그거를 크기 계산할 때는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겨 놓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을 하면은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면인 경우고요. R2인 경우고. 이제 공간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X축, Y축, 이렇게 Z축을 쫙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간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중심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겨버리면은 이제 이러한 벡터가 나오죠. 이렇게 이 벡터가 바로 A라고 그러면은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이제 A1, A2, A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길이 원점에서 이 점 사이 거리를 A 크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A의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를 이제 이렇게 XY 평면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은 수직으로 쫙 내려요. 그러면은 요 XY 평면의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이제 A1, A2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높이가 A3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본 것과 같이 요 각도가 수직이겠죠. 수직에서 이제 요 길이가 요게 바로 아까 구한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길이는 바로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가 됩니다. 2의 제곱이 되고요. 이 높이가 A3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입니다. 물론 A1, A2, A3가 다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음수더라도 어차피 길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돼서 이제 요렇게 요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되고 요 길이가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A3 여기는 양수니까 일반적으로 절대치 이게 나오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나오냐?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에서
공간상에서의 이제 벡터 A의 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이제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우리가 별 어려움이 이제 여러분들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는 이제 뭘 할 것이냐, 두 벡터의 합을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의는 뭐냐? 자, let A랑 A와 B and B, 그러니까 2B 두 개의 벡터라고 놓읍시다. 두 개의 벡터 in 뭐랄까요? 평면 R2 or 공간상에서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자, A 벡터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그리면 A 벡터 이렇게 여기가 있고, 예. 그다음 여기가 B 벡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B 벡터죠. 네,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면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있으면은 이게 3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시작점이 있겠고 끝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0점 큰 O 그러면 000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일단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 시작이 원점으로 시작하고 A랑 평행인 거 길이 똑같고 그러면 이 벡터도 A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냐면은 B도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깁시다. 어떻게 되는지 B를 시작점 원점 옮기면 요거를 평행 옮기면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형태로 되겠죠. 요거도 바로 B입니다. 왜냐? 얘랑은 이제 서로 길이 같고 같은 방향이면은 이제 평행이 되는 거죠.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덧셈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시작점을 다 원점으로 옮겨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이제 뭐가 되냐? A1, A2, A3가 되겠죠. A3가 되고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끝점의 좌표가 B1, B2, 이제 B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의 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니까 이 벡터 그림으로 주어졌더라도 요거를 원점으로 시작점을 다 원점으로 옮기면은 요 끝점의 좌표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여기 첫 번째 좌표는 첫 번째 좌표끼리 더하고 그래서 이제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이제 뭐 또 다른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선생님이 교수님이 요거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거는 다 시작점을 다 원점으로 옮겨 놓고 여기 나타나는 요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요 A 더하기 B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 A랑 B를 두 변으로 하는 여러분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죠.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대각선 이렇게 화살표를 이어가지고 요 벡터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 A 벡터에다가 B 벡터 두 개를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다시 이야기하면은 뭐랑 똑같으냐면은
임의의 A 벡터가 있고 임의의 뭐 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A 더하기 B가 의미하는 거는 요 B 벡터를 요 B 벡터 A 벡터의 끝점에다가 B 벡터의 시작점을 이렇게 이읍니다. 이으면은 여기 B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시작점이랑 B의 끝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바로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A 벡터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겨 놓으면은 항상 이런 점들을 없어져 버리네. 이 점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요 점을 구할 수가 있고 지워져 버렸네요. 자, 네, 요 점들을 구할 수가 있고 요 점도 B가 이렇게 되더라도 원점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더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벡터의 이제 덧셈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우리 교재에 여러분 요거 우리 교재의 3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제가 우리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뭘 계산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들의 이제 덧셈을 정의했겠고 다음은 또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은 자, A가 하나에 주어져 있을 때 B 하나의 벡터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t가 이제 하나의 실수 값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A 벡터가 이렇게 돼요. A가 여기 이제 R3상에서 평면이든 R3, R2 또는 R3상에서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 벡터 있으면은 이 벡터나 이런 원점을 옮겨 놓으면은 이 벡터가 바로 A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벡터가 주어지면은 이게 A 벡터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옮기면은 요 점을 좌표를 A1, A2, A3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죠. 중심을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겨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할 수가 있느냐? T 곱하기 A. 그러니까 실수배. 여기 이미 TA를 정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거 연산입니다. T 곱하기 A는 이제 TA1, TA2, 이제 TA3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거 의미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 다 t가 같이 다 곱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t가 만약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은 이 벡터가 바로 TA 벡터가 되는데요. 여기는 t가 이제 1보다 클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t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t가 음수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t가 음수면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이제 TA가 됩니다. t가 음수일 때는 반대쪽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t 값이 뭐 0과 1 사이 숫자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 벡터 그러면 이거는 이제 TA 벡터인데 이 경우는 t의 크기가 0과 1 사이일 때 되죠. 물론 t가 1일 때는 자기 자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벡터에다가 실수를 이제 곱하는 연산을 제가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뭡니까? 확대죠. 확대. 벡터를 확대하는 거죠. 이 경우는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dilatation이라고 부릅니다. dilatation. 이거 축소 확대. dilatation, D-I-L-A
ti. 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내용은 이제 선형, 독립, 선형, 종속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다, 종속이다라는 개념의 linear independent와 dependent. 그래서 next time we study 두 벡터가 linearly dependent 또는 independent. 요거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거는 종속, 1차 종속, 얘는 독립. 두 개의 벡터가 종속이다,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